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최근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을 바라보면서 친문계 또한 마찬가지로 야 저거는 진짜 아무리 우리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야 고놈이 고놈인 것이지 뭐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뭐 약간의 뭐 차이가 있다라고 뭐 그냥 서로 뭐 헐뜯고 있냐 그냥 다 같이 그냥 싹 다 묶어가지고 한 대 그냥 사라지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문이니 아니면 뭐 비명이니 아니면 또 뭐 친명인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그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고놈이 고놈일 텐데 근데 제가 좀 봤었을 때 비명계랑 그 다음에 친명계 이 양쪽 사이에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주당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차이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 민주당이 했던 게 뭐였습니까? 약간 제가 기억하기에 그 5년 동안에는 개인적인 비리 문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부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어떤 비리 문제라기보다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그런 식의 문제들 아닙니까? 뭐 북한 간의 문제가 됐거나 그리고 이제 뭐 또 그 북한의 문제를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 자국민을 탈북했다라는 식으로 몰아갔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큰 거대 담론들 요컨대 이제 뭐 환경과 관련된 문제 탈원전을 하겠다 그리고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뭐 조작이 이루어졌다 약간 요런 식의 논란들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겠다 이렇게 달려들었던 인간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민주당 약간 종북 주사파스러운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논란들은 크게 없습니다. 뭐 정체성을 파괴한다라든지 자유를 파괴한다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하나가 중요한 나왔던 얘기가 뭐밖에 없어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송영길의 사법 리스크, 김남국의 뭐 사법 리스크, 뭐 이런 식의 얘기밖에 없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봤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사상범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잡범에 가깝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차이라고 한다면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런 면에서 친문계 분들한테는 제가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더 집요하고 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했다라는 점에서.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의 민주당,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정체성을 파괴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식으로 민주당이 정의당이나 아니면 뭐 기본소득당 이런 식의 어떤 비스무리한 당과 협력을 해가지고 가족의 가치를 파괴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시작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당의 용해인인데요. 용해인이가 이번에 생활 동반자 법이라고 하는 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 법이 무엇인지 용해인의 말을 통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가족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가족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노년의 동거 가족들도 있습니다. 네. 사실혼 관계도 있고요. 동성혼 관계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활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생활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기존의 가족과 동일하게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용인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기존에 원래 우리가 가족이라고 한다면 뭐였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자식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용인이는 지금 그런 개념에서 탈피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가족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또 심지어 그 대상이 남녀인 것뿐만 아니라 남남이나 여여 뭐가 됐든지 간에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족에 준하는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지금 용해인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에 다음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성인 2명의 합의로 동반자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얘기는 뭡니까? 남남, 여여, 그러니까 남녀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인 2명이면 그냥 동반자 관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부양의 의무나 연대 책임 그리고 법적인 권리까지도 부여해야 된다라는 것이니까 사실상 그냥 동반자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부부에 준하는 그런 의무나
당이나 책임, 국가의 부양의 의무까지도 지게 되는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언론들은 지금 이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가지고 동거, 연인, 친구도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연인이라고 하는 말은 적절치가 않죠. 동성혼 또한 마찬가지로 허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생활동반자법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조금 희한한 장면 한 가지가 나타나게 돼요. 이 지금 용인이가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로 가세해서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와중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민주당 쪽에서는 그리고 또 용인도 마찬가지인데 동성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를 극구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어떤 식의 반응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미래 설계와 관련되어 있는 기초적인 그런 고민을 담고 있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부 무슨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혹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일부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게 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생활동반자법이라고 하는 게 동성혼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거는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죠. 물론 이제 생활동반자법이라고 하는 게 동성혼만을 위한 법안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생활동반자법 그 카테고리가 훨씬 더 큰 것이고 거기에는 이제 뭐 같이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뭐 동거를 하는 사람 이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동성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생활동반자법이 동성혼이다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생활동반자법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동성혼 또한 마찬가지로 허용이 된다라는 건 당연한 결과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생활동반자법은 동성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죠. 왜 그러면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겠습니까? 이유가 간단한 겁니다. 동성혼 이래버리면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동성혼이 뭐를 위한 것인지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될 것인지 너무나 직관적이고 당연히 그거로부터 반감이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애둘러가지고 동성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생활동반자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워딩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에 불과한 거예요? 말장난을 통해서 자기들이 의도하는 바를 통과시키겠다. 국민들을 속이는 거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적인 혼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흔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라든가 이 서로 간에 건설적인 논쟁을 해야 된다.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이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아직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논쟁이 되지 않은 단계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딱 나올 경우 굉장히 혁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민들께서.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이런 법이 지금 발의됐다는 것도 모르실 것 같고요. 이런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이고요. 다만 법사에 이미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교하게 성실하게 이걸 내겠습니다. 프랑스의 팍스 같은 경우도 정립이 되는 데까지 20년이 걸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생활동반자법 이거는 어떤 상태예요?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저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이 영상을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다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다라는 것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막 쥐처럼 뒤에서 막 조용히 이렇게 비밀리에 이런 걸 추진을 해야 되겠냐고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법안의 실체를 알게 됐었을 때 반감이 클 거라는 걸 아니까 저런 식으로 조용히 워딩까지도 새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조용히 자기들이 뜻하는 바를 지금 추구하려고 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당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뒷구멍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바, 정의당이나 그리고 기본소당이 추구하는 건 간단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 우리 보수우파가 봤을 땐 가족은 뭡니까? 사회화가 시작이 되는 첫 단계라고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화의 첫 단계라고 보지만 진보 좌파들은 가족이 아니라 그 역할을 누가 대체하기를 원합니까? 국가가, 사회가 그거를 대체하기를 원하죠. 그 첫 시작이 될 수 있는 게 이번에 용인이가 추구하고 있는 생활동반자법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법안은 막아야 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 이건 뭐 동성혼 이런 차원의 문제를 뛰어넘어가지고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 자체가 훼손이 되고 파괴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법안에 대해서 관심을 끝까지 갖고 통과가 되는 걸 막아야 될 겁니다. 가족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사회가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국가가 대체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은 가족 그 자체로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은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